한국 문학, 한글 문학의 큰 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 울주도 육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아마 이런 시낭송, 문학행사 이런 것이 시골, 또 산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3월 달에도 그 프랑스 파리에도 가고 또 남프랑스도 가서 한글 학과 학생들하고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한글로 시를 쓰고 한글로 시를 낭송하고 한국이라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한국어과가 90대 1의 그런 소망을 듣고 일어났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고 우리말을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들이 7천만입니다. 우리 남북 인구의 숫자와 맞먹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BTS가 한글로 시를 써서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전 세계 80억의 인류를 감동시키고 많은 젊은이들이 한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따라서 부릅니다. 이런 건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BTS 한 10년 됐습니다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오스카상을 4개나 석권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 그 최근에 미국 들어온 교수에게 의하면은 미국인들조차도 이런 한국이 이런 나라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단일민족이라고 합니다. 북한하고 남한도 다 단일민족이어서 통일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피 속에서는 어디서 어느 민족의 어느 피가 와서 우리를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민족은 뭡니까? 언어입니다. 우리 말을 써야 단일민족이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글자가 있어야 또 우리 언어가 지켜집니다. 아마 제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소멸됐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요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1948년 그 유태인들이 몇백만 명씩 그 화형을 당하고 편집을 다 당하고 수모를 당하다가 자기들 나라를 세우겠다고 성경책 하나를 들고 지금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나라를 세운 게 48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쓰는 언어가 요새 텔레비 많이 나오죠. 영어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모국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 성경에나 있던 언어고 그것은 소멸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모국어를 찾아서 히브리어를 찾아서 그거를 공부하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국어연구원이 있습니다만은 그 국어연구원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글을 알고 한글 배웠고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언어를 만들고 히브리어를 쓰고 그럽니다. 유태인의 나는 유태인이다. 제1조가 히브리어를 쓸 것입니다. 왜? 영국과 미국과 가까운 이스라엘이 차라리 영어를 쓰면 더 편한데 왜 그 복잡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고 그걸 히브리어를 쓰지 않으면 유태인이 아니라고 할까요? 민족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어떤 지도자가 영어를 써야 나라가 부자가 되고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어를 써서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입니다. 여기 엉덩이에 있는 체육관 하나를 우리는 그거 체육관 하나 세울 돈이 없어서
필리핀 정부한테 사정을 해서 장충체육관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거저 세워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또 뭐 자기는 모국어를 있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박지원장은 계십니다만 1961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그 국민 소득은 80달러였습니다. 북한이 192달러, 필리핀은 24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우리보다 3배를 잘 살았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그때 우리도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60년대 저 아는 그 라이언스 총재하는 분이 필리핀을 갔다 오더니 1억 달러를 꿔주겠다고 하는데 이병철도 만나고 김종필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났는데 저한테는 우리나라에서 1억 불을 꿀 사람이 없다. 꿀 기업도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리핀 벌써 한 30년 전에 필리핀의 영어 교사가 홍콩 와서 신문으로 판다는 얘기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잘 산다는 것도 헛소리입니다. 내 나라 말을 지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 한글이 지금 BTS가 저러죠. 또 뭐 그 기생충이 상을 타죠.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제가 뭐 프랑스로 가고 또 6월 달에는 일본도 가서 우리 한국어 관계를 가져봤습니다만은 지금 외국에는 문학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가 많이 무너졌어요. 산문은 좀 살아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지금 시인이 우리나라 시인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 어디 지방에 갔더니 80대 할머니께서 저한테 제가 이번에 분단했습니다 그럽니다. 저는 1946년에 해방된 다음에 충청도 송산국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것도 읍내에서 25리 떨어진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그 학교를 가니까 교과서가 있습니까? 국어 선생이 있습니까? 그냥 칠판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이거를 써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가 1년만 전에 태어났어도 일본말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45년에만 입학했어도 46년에 입학해서 저는 모국어의 원년 세대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당진의 합덕이라는 데는 그때 2부 수업을 했어요. 왜 2부 수업을 했느냐? 이제 아들도 이렇게 한문 가르치면 그 일본어 같은 거 배우러 학교 가지 마라. 그 학교를 안 보냈어요. 딸들도 학교를 안 보내고. 그러게 이제 내 나라가 되니까 너도 학교 가라, 너도 학교 가라. 장가든 사람들이랑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으니까 학교 교사는 정해져 있으니까 2부 수업을 했습니다. 저도 2부 수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합덕국민학교에서는 2부 수업을 하니까 교실이 없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는데 담임선생이 마당에다가 거기다가 대가치로다가 이렇게 경륜 디귿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글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지금 문맹자가 없습니다. 다 한글 공부를 합니다. 그 지방에 갔더니 80먹은 할머니가 저도 등단했어요. 제가 그 뭐 시를 공부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 20살 안팎에 등단 못하면 끝이었습니다. 우리 박철원 장관께서도 다 정계에 나오신 다음에 시인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럼 우리 민족은 이렇게 지금 시인이 3만 명입니다. 그리고 1년에 나오는 신간책이 거의 아마 시입니다만은 4, 5천 부가 신간으로 나와요. 저한테도 맨날 그 우편함에 보면은 대여섯 권씩 뭐 잡지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신간들이 저한테 이렇게 우선 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전부 시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시나고 오늘 또 신앙송이 있습니다만 시낭송가만 해도 제가 볼 때 1000명은 그냥 넘는 것 같습니다. 68년에 신앙송가 제도를 처음 만들 때 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걸 할 때 김성천이라는 분이 그 지방 일심을 거쳐서 올라와서 조병호 선생 메일을 읽어가지고 한 분 뽑았어요. 68년 11월 1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데 지금 1000명이 넘는 숫자가 다 신앙송을 하고 어디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80, 90된 분들도 신앙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한 20년, 30년 됐습니다만 연년에 제가 무슨 세미나에 참가했는데 연전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조선 그 양을 이름 잃어버렸습니다만 조선족이죠. 그 주제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조선족은 누구나 다 문학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분, 어디 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분, 누구나 다 문학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는 제가 그 필단 모르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등단한 지가 62년이 됐습니다만은 먹고 사느라고 뭐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그 시간 치는 일만 들어왔는데 문예 창작과가 아니고 그냥 그 실업 학교 2년제 대학 가서 유아교육과 이런 자동차과를 가는데 제목을 주고 시를 써오라면 시를 너무 잘 씁니다. 제가 이제 정년 퇴임하고 또 1년 더 하고 또 오라고 자꾸 해서 간 데가 우리 고향 당진에 있는 신성대학에 가서 뭘 가르치냐니까 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실업학교에 시를 가르칩니까? 그래도 뭐 저는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을 내줬습니다. 제목을 내주지 않으면 또 시를 못 써와요. 다음번에 올 때는 시를 써오세요. 아버지, 약속, 이런 거 다 쓰라. 아버지. 이 당진 읍내 사진관 하는 분이 있는데 한 20몇 살 됐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시를 써왔어요. 아버지는 퇴근할 때마다 자전거에다가 뭐를 이렇게 우리들이 먹을 거를 싣고 오신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손을 잡고 얘 미안하다. 내가 대학을 못 보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 신성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와서 졸업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졸업장을 들고 내일 먼저 아버지 산소에 가겠습니다. 그게 그 시의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걸 읽으면서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누가 써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슴에 맺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손잡고 미안하다. 너 대학을 못 보내줘서 유언하신 거에 대한 그 감동.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은 뭐라고 쓰냐면 자기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는데 저녁이면 술장을 차려놓고 너도 인생을 배워라 그러면서 술잔을 꺼내면서 난 너 시집 갈 때 난 울 것 같다. 너도 어떻게 아까워서 시집 보내니 그러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시인은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울지 않겠어요. 제가 울면 신부 화장이 지워지니까요. 다 웃어요. 옆에 있는 학생은 같은 아버지 썼는데 그건 눈물이고 옆에 있는 학생은 아버지 썼는데 그건 웃음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 어느 책에서 음려온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말도 아니고 자기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유아교육과에 들어가서 시를 써오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런 시는 영원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어쨌든 교양 과목으로 이렇게 시 과목이 있고 그걸 써와야 학점이 나오니까 쓴 거예요. 가슴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누구나 다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누구든지
다 여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시민대에서 뭐 80도, 90도 다 등단하십니다. 교수님, 그래서 다른 나라는 지금 문학이 다 교수님. 특히 시가 예, 금방 끝나겠습니다. 그 시가 다 소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오늘 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두세 시간에도 다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한글에 대해서 미쳤어요. 지금 한글이 얼마나 미쳤는가 하는 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이제는 외국의 대단한 지성인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세계는 한글이 지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을 사랑하시고 한글 문학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 민족을 살찌게 하는가를 다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